안녕하세요. 오늘 유체역학 5월 1일 날 수업했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리코더를 따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중간고사까지는 우리가 베르놀리 방정식까지 배웠었고요. 이게 중간고사 이후로는 우리가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오렘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마스 컨저베이션과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미분 형태로 표현할 거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 정의를 한 다음 측류 유동과 난리 유동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파이프 내에서 유체가 이동을 할 때 이전에는 우리가 베를리 방정식에서는 모든 유체의 속도를 평균 속도로만 예측을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점마다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elocity profile, 그러니까 속도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베르놀리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inviscid, 그러니까 frictionless, 다른 말로 그러니까 유체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평평한 유체를 흐를 때 유체의 압력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유체가 거동을 하면은 실제 유체는 inviscid, 그러니까 그 비스코시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파이프 내 유동을 우리가 유도한 식이 우리가 마지막에 다룰 하겐 포화 제유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겐 포화 제유 방정식까지 유도를 하면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제가 PPT로 모든 식을 적진 않았고 다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다면 그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제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서 제 아이디를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시면요. 어, 다운이 되고 있네요. 예, 여기에 다운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PDF를 열어보면은 첫 번째는 mass conservation을 어떻게 우리가 미분으로 유도를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베 스톡스입니다. mass conservation과 나베 스톡을 간단히 복습을 하자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incompressible fluid인 경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말은 임의의 한 점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유체의 합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임의 지점에서 유체가 새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전에 많이 했던 다음과 같은 거동을 할 때 여기서 유체가 얼마만큼 속도로 이동할 거냐 같은 우리가 베르놀리 방정식을 이용해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베르놀리 방정식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컨트롤 볼륨을 정의를 해서 그 컨트롤 볼륨에서 우리가 유체가 흘러나가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해서 1번 컨트롤 서피스와 2번 컨트롤 서피스 사이에서의 그 거동을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식을 미분 형태로 정의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컨트롤 서피스를 정의할 필요 없이 여기 한 지점 혹은 여기 한 지점 아니면 여기 한 지점 여기 한 지점 여기 한 지점 임의의 모든 한 점에서 여기 한 지점에서 임의의 모든 한 지점 모든 곳에서 다음에 그 매스 컨저베이션식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매스 컨저베이션이었고요. 두 번째 나베 스톡스 방정식은 뭐였냐면 모멘텀 컨저베이션과 관련된 식이었는데 뉴턴은 제2법칙 F는 ma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속도를 미분을 한 것은 우선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스코시티가 있습니다. 비스코시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같이 된다. 얘를 첫 번째가 이제 매스 컨저베이션이고 얘는 모멘트 컨저베이션 혹은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두 식이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이 두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놔둬서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컨트롤 볼륨을 놔둬서 이게 그죠? X, Y, Z를 주고 여기 한 지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힘들 뭐 X 방향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존재하는 힘들 여기가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그 외에 뭐 쉬어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기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지점에서는 이렇게 또 쉬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쉬어 스트레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타우 yx 그 다른 하나는 타우 zx. 이 모든 쉬어 스트레스를 우리가 힘을 놔서 그 뉴턴 제2법칙 방정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을 때 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걸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이 두 식은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왔던 레이놀즈 넘버가 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 레이놀즈 넘버는 무엇이냐면은 무차원수거든요. 무차원수.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rho는 density고요. v는 평균 속도입니다. d는 파이프의 diameter고 그 여기 나눠지는 mu는 viscosity인데요. viscosity. 얘가 왜 무차원수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Re는 rho vd 분의 u라고 했어요. 각각의 차원을 보면은 로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죄송해요. 디멘전으로 갈게요. mass 분의 길이 세제곱이죠. 속도는 길이 분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파이프의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에는 길이죠. 그런 다음에 이 비스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시티 단위가 파스칼 세컨이니까 SI 유닛으로 그러면은 얘를 힘 우선 F는 MA 그러니까 mass L T 제곱 한 거에다가 면적이기 때문에 L을 두 번 나누고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준 형태가 됩니다. 지금 앞에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얘가 뉴턴 퍼 미터 제곱 곱하기 세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뉴턴 그러니까 힘 여기가 면적 그리고 여기가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걸 상쇄를 해주면 위에 일단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두 개 없애주고 시간도 하나씩 없애주고 각각 그 분모에 시간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없어질 수 있겠죠. 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 하나와 얘 하나가 각각 분모에 있으니까 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 없어지면 얘는 모든 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얘는 무차원입니다. 차원이 없다. 차원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SI 유닛을 쓰든 혹은 영국 단위계를 쓰든 우리가 그 단위를 컨시스턴트하게만 넣어주기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SI 유닛을 넣든 브리티시 유닛을 넣든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SI 유닛을 쓰게 될 경우에는 속도에는 미터 퍼 세컨 그 다음에 그 길이는 미터, 덴시티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쓰고요. 그리고 비스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세컨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기서는 US 단위계라고 하는데 영국 단위계, US 단위계 같은 말입니다. 미국 단위계를 쓴다고 하면은 미터 퍼 세컨. 그다음에 길이는 feet. 죄송합니다. feet per second. 그다음에 feet. 그다음에 그 미국 단위계에서의 질량은 슬러그이기 때문에 슬러그 per feet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스코시티는 파운드 세컨 per feet 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모든 값들이 다 상쇄가 될 거고요. 그때 맞는 쓰는 식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볼게요. 만약에 영국 단위계에서
영국 단위기에서 슬러그 퍼 피트 세제곱 쓴다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단위를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파운드 세커 제곱 퍼 피트 4제곱을 쓴다고 하면은 덴시티에서 그렇다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단위를 쓰셔야 서로가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비스코시티를 정의를 할 때 비스코시티를 두 가지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는 비스코시티고요. 뮤. 두 번째 비스코시티는 뭐였냐면 누라고 정의를 해서 얘는 뭐였냐면 그 덴시티를 비스코시티에 나눠줬다. 그리고 얘는 키네틱 비스코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원래 비스코시티인데 혹은 앞에는 그 키네틱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여기를 스태틱이라고 붙이기도 하고요. 멈춰 있는 근데 스태틱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우리는 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스코시티고 아래는 키네틱 비스코시티를 따로 정의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레이놀즈 넘버에 여기 로를 분모로 옮긴 다음에 뮤 오버 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분모는 사실 키네틱 비스코시티가 되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우리가 정의는 로 BD 분의 뮤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얘를 죄송합니다. 누 분의 B로 할 수 있다. 얘가 키네틱 비스코시티입니다. 얘가 2100보다 작은 경우는 라미나 플로우, 우리나라 말로는 측류 유동이고요. 얘가 4000보다 큰 경우 터뷸런트 플로우입니다. 이 교재마다 여기 이제 경기가 되는 지점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어떤 교재는 2000을 교재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00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수업에서는 2100을 기준으로 해서 2100보다 작은 경우를 측류 유동이라고 하고 4000보다 큰 경우를 난류 유동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100과 4000 사이에 있는 이 지점은 그레이 존인데요. 우리가 얘를 intermediate flow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라미나인지 터뷸런트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critical flow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ntermediate flow 혹은 critical flow라고 앞으로 말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유체를 흘리는 이 관이 어, 이제 정확히 동그랗지 않아서 우리가 다이아미터를 지름을 정의했는데 지름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관을 정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유체가 흐르는 관이 동그랗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우수로 그러니까 빗물을 받치는 그런 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위쪽에 노출되어 있고 여기 옆과 그리고 아래쪽에만 유체가 이게 벽이 있고 그다음에 유체는 다음과 같이 흐를 거예요. 여기 유체가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은 유체가 지금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D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여기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라는 걸 정의를 할까 되겠습니다. 여기 H가 하이드롤릭이라는 약자고요. 어, 그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얘는 4 에어리아 그러니까 면적의 4배를 곱하고 거기다가 페리미터. 근데 그냥 페리미터가 아니라 젖어 있는 페리미터입니다. 페리미터는 이제 둘레를 말하는 건데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유체가 다음과 같이 흐르고 있을 때 면적은 뭐 여기겠죠? 여기 전체 그럼 면적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여기에 그 페리미터 둘레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유체가 지금 벽면과 닿아 있는 여기 지점,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를 W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이 경우에 DH는 어떻게 되냐면은 WH4분의 EH 플러스 W가 됩니다. 다음 같이 우리가 그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그란 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값을 계산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할 때 쓰면 된다.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동그란 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동그란 관에서 만약에 유체가 안에 다 차 있는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 한번 볼게요. 여기 다이아미터는 D라고 할게요. 이 경우에 한번 볼게요. DH는 어떻게 되냐? 4 4분의 파이
d제곱 이거 면적이죠. 그 다음에 유체가 다 차 있다고 하면은 여기 전체에 지금 다 젖은 부분이 다 웨티드 페리미터, 웨티드 둘레가 되니까 젖어 있는 둘레가 되니까 그 둘레는 파이 d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남는 건 d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관인 경우에는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가 실제 그 관의 다이아미터와 같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겠죠.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해볼게요. 25도씨에 글리세린을 우리가 0.15m인 관 내에서 흘리고 있대요. 그리고 여 유체의 평균 속도는 3.6이래요. 글리세린의 그럼 덴시티와 뮤는 비스코시티는 우리가 주어주겠죠. 글리세린의 덴시티는 약 물보다 무거운 1258kg per 미터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그의 비스코시티는 약 9.6 곱하기 11 마이너스 9승 파스칼 세컨이래요. 물이 약 1 곱하기 0.1 파스칼 세컨이니까요. 약 물보다 약 10배 정도 더 비스코스한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보다 더 점도가 더 큰데 약 10배 정도 높은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값을 각각에 넣고 계산했을 때 약 708이 나오고요. 이 708은 우리 앞에 기준했던 2100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은 라미나, 충리 유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충리 유동과 그 터뷸런트 플로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조금만 더 자세히. 여기 우리가 그 임의의 이런 동그란 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파라볼릭한 쉐입,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려주는 이 라인이 얘가 만약 측류 유동이라고 하면은 측류 유동에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이고요. 그리고 만약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왔다가 플랫해지는 여기 이 지점을 터뷸런트 플로우일 경우에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왼쪽에 그림을 내가 직접 그린 게 여기 아래 있거든요.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이제 우리가 그 해석하는 방법은 저희가 해석하는 방법은 어, 자, 제가 다시 칠판으로 와서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의 관이 있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임의의 한 지점, 여기 한 지점에서 아무래도 벽면 제일 중앙에 있는 지점의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그럼 여기 이 지점에 있는 유체 속도는 가장 빠를 거예요. 이렇게 빠를 거예요. 그보다 더 벽에 좀 더 가까운 여기 있는 지점은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겠죠? 조금 더 느릴 테고. 그리고 조금, 완전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속도가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포물선이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이 지점에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벨로시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위치의 속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 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포물선을 그리는 경우에 여기에 지금 포물선을 그리는 이 경우에 여기 포물선을 그리는 이 경우를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얘가 이제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조금 더 플랫해집니다. 그게 그 난류 유동에 해당되는데요. 난류 유동을 한번 빨리 그려볼게요. 이 경우에서 잠깐만요, 좀 지우고 만약에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 그나마 가장 빠르겠죠. 빠른데 근데 옆으로 갈수록 원래는 속도가 좀 줄었었는데 얘는 거의 평평하게 가고 대신에
벽면에 가까워져서는 벽면에서 속도는 0이어야 되는 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경우, 급격하게 올라오는 경우. 이 경우가 난리유동이 되겠습니다. 차이를 보면은 그냥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이제 파라볼릭, 얘는 거의 중심이 플랫하게 가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다른 특징을 보면은 그 가장 중심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중심의 가장 큰 부분의 속도를 여기 각 지점에서 속도를 u라고 하고요. 가장 빠른 이 지점을 우리가 umax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v는 얘 유체의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나요? u량에다가 면적을 나누면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 나누기 가장 빠른 유체의 속도를 하면은 약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 가장 빠른 지점의 속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거의 반이 여기 평균 유량이 되는데요. 그게 포물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물선이 그리기 때문에. 난류 유동인 경우에는 똑같이 계산했을 때 얘는 정확히 4분의 5는 아닌데 약 4분의 5 정도 되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층유 유동은 Umax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커지고 주변이 작아지는 반면에 얘는 거의 플랫하게 일정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Umax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거의 약 4분의 5 정도가 죄송합니다. 5분의 4 정도가 그냥 얘의 그 평균 일체 속도가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대충 따른다. 그리고 층류 유동과 난류 유동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유체가 관을 들어오는 경우 우리가 뭐그 배럴을 하면서도 많은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이를테면은 어, 큰 수조 탱크가 있고 수조 탱크에서 이제 유체가 여기 입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볼게요. 이 경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체가 이제 나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다 똑같은 플랫한 모양으로 들어. 얘는 측류도 아니고 측류 유동도 아니고 뭐 난리 유동도 아니에요. 그냥 일정한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는데 얘가 점점 더 이렇게 그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완전히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측류 유동이라고 하면 지금 주어진 유체의 밀도와 그 다음에 베를리 방정식 이용해서 우리가 얻게 된 평균 속도와 그 다음에 얘 유체의 비스코시티와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관의 다이아미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얘가 측류 유동일 수도 있고 난류 유동일 수 있는데 측류든 난류든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처음에 이렇게 막 변하다가 여기 이 지점에서는 막 복잡하게 변하다가 여기 지점 막 복잡하게 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일정한 벨로시티 프로파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막 복잡하게 바뀌는 이 입구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entrance region인데 hydrodynamic entrance region이라고 하고요.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E는 entrance를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여기가 만약 지금 이 그림이 주어진 예시는 라미나 플로우인데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하면 앞에서 그렸던 좀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터뷸런트든 라미나든 상관없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이 지점을 우리가 fully developed region이라고 하고요. 여기 entrance region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다음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관의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L2 나누기 D를 했을 때 약 0.06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를 한 게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고요. 터뷸런트 플로우는 4.4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6분의 1승을 한 게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다음같이 1인치 파이프를 10피트 퍼세커로 지나간다. 그리고 물의 키네틱 비스코시티는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데 얘를 하게 되면은 약 68,00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터뷸런트가 맞고요. 터뷸런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이용해야겠죠. 그때 나오는 식이 약 2.35 피트가 나온다. SAE 약간 얘는 이제 그 자동차 쓰는 윤활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윤활유 혹은 기름을 이용했을 때 기름은 약 4.5 곱하기 10-3승 키네틱 비스코시티가 있고요. 얘는 약 37이 나와서 굉장히 라미나 플로우죠. 라미나 플로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0.183 피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기도 있는데 공기도 여기 하면은 공기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터뷸런트이기 때문에 얘 직접 계산하면은 40.8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 유체역학에서 대부분 이제 기름 혹은 오일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오일은 비스코스가 굉장히 큽니다. 비스코스티가. 그리고 기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오일인 경우 혹은 윤활유인 경우에 대부분은 라미나 플로우를 형성을 하고 어, 공기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기체는 물이나 혹은 액체 상태인 유체도 굉장히 비스코시티가 낮죠? 비스코시티가 낮다는 말은 레이놀즈 넘버의 분모가 크다는 거니까, 작아진다는 거니까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체는 터뷸런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일은, 어, 그, 라미나입니다. 근데 물은 설계하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 타블렛가 나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층류 유동을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좀 그 중간 단계에 있지만 오일은 항상 터뷸런트고 공기는 죄송합니다. 공기는 터뷸런트고 오일은 라미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 문제를 풀다가 그게 아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한번 그 단위를 의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하겐 포화제유 이퀘이션을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PDF가 있어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파일이 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다시 또 iClass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관들이 있고, 그죠? 이렇게 생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 파이프의 전체 지름은 R, 그리고 여기 임의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소문자 R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길이 전체를 L이라고 할게요. 소문자 L. 어, 그렇다고 하면은 베를리 방정식에서 우리가 사실 힘 두 개를 고려했을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압력, 프레셔 포스랑 오른쪽에 있는 프레셔 포스만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비스코시티가 있는 유체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shear stress force도 여기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 유체가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만찰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식을 풀 수 있는지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지금 잠시만 제가 PDF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얘를 오른쪽에 두고요. 그리고 아까 칠판을 왼쪽에 두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유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힘의 종류는 크게 프릭션 포스, 그러니까 shear stress. 두 번째가 압력. 자, 이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왼쪽에서 압력을 P1이라고 했을 때 P1 곱하기 A1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P2, A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할 게 뭐냐면은 우선 no acceleration. 그 말은 뭐냐면 힘의 압력이 0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A1과 A2가 같다. 파이프의 크기, 지름이 바뀌지 않는다. 면적이 같아진다. 이 둘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적을 수 있고요. 시그마 모든 힘은 0이 돼야 되죠. 근데 그 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힘도 얘를 플러스로 잡을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힘은 P1, A1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가는 힘은 P2, A2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힘이 또 마지막에 friction force. 프릭션 포스는 자, 한 번 더 이렇게 갈게요. 프릭션 포스는 shear stress. 어, 우리가 만약에 shear stress가 타워라고 하면은 타워 곱하기 여기 지금 파이프의 원기둥의 면적이겠죠? 그 원기둥이라고 했을 때 원기둥 옆면의 넓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파이 r 여기가 이제 가로 넓이가 되고요. 그러면 세로 길이가 해당되는 L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hear stress force는 우리가 다음 같이 정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얘를 여기다 넣어줬을 때 타우 2파이 r
L, A가 0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면적을 갖기 때문에 A로 빼주고 그리고 P1-P2를 델타 P라고 할게요. 여기 들어올 때 델타 P는 P1-P2. 그러니까 압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질 텐데 그 낮아지는 압력을 델타 P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shear stress force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면은 타우 2 파이 RL이 되고요. 얘를 좀 더 다시 정리하면은 델타 P 분의 L은 여기 A가 뭐냐면은 A가 파이 R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 R 제곱을 집어넣게 돼서 2 타우 그 다음에 R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왼쪽 부분과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왼쪽 부분은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된 압력과 관련된 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쪽은 그 쉬어 포스와 관련된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타우를 우리가 직접 풀어야 되니까 뉴토니안 플루이드라는 것도 정의를 해요.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뭐예요?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쉬어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뮤 dr dv 죄송합니다. du 나누기 dy였는데 y 대신에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그 파이프를 흐르는 지금 그 과정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얘를 y 대신에 r을 이용해서 dy du 나누기 dr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두 번째까지 뉴토니안 플루이드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뉴토니안을 가정하게 됐을 때 r이로 오는 게 뭐냐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적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뮤 나누기 r du dr이 되고요. 얘를 좀 정리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du는 마이너스 델타 p 2뮤 l r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하는데 변수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u와 dr이 있기 때문에 r과 관련된 식은 오른쪽에 다 옮겨주고 u와 관련된 식은 왼쪽에 다 옮겨줍니다. 근데 사실 u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u는 왼쪽에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r과 관련 r을 여기 반대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du는 마이너스 델타 p 2뮤 l r dr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해줬으면 이제 적분을 해줘야겠죠. 적분. 부정적분을 해줄게. 부정적분 하게 되면은 여기는 u인데 u는 마이너스 델타 p 4파이 l r 제곱 플러스 c 1 이렇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그 코에피션이 하나 붙게 되고요. 그럼 이 코에피션을 우리가 이제 제거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가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가정 하나가 뭐냐면은 논슬립 컨디션이에요. 논슬립 컨디션. 이 말은 뭐냐면은 파이프가 있을 때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형성될 거다. 뭐냐면은 여기 벽면과 붙어있는 이 지점,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진 여기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0일 거다. 자, 그거를 여기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ote that u equal at r equal r 그러니까 반지름인 경우니까 근데 반지름은 우리가 d분의 2라고 d 나누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인 경우에 우리가 속도가 0인가를 아니까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0 집어넣고 0은 마이너스 델타 p 4 뮤 l d분의 2 제곱 플러스 c1이니까 c1을 그럼 계산할 수 있죠. c1은 16 ul d 제곱입니다. 우리가 다음까지 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적인 이제 벨로시티 유치의 속도는 그 각 위치에 따른 유치의 속도는 델타 p
16 mu L D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D ER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를 앞에 부분을 BC라고 하고 얘를 1 마이너스 D ER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식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식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중심이 이제 R이 0인 경우인데 여기 이미지 지금 여기 R로 갔을 때 여기 유체 속도가 U예요. 만약에 R이 0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R이 0이다 말은 센터 라인이라는 거, 센터 라인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센터 라인에 있는 경우에 보면은 여기 U의 속도를 보면은 U는 VC가 됩니다. 여기 지금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사라지게 되니까 1만 남아서 왼쪽에 가면은 이제 VC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VC는 velocity at pipe center line. 또 두 번째로 볼게요. if R이 반지름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병변 끝이 있는 경우, 죄송합니다. 벽면 끝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넣어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 논 슬립 컨디션이기 때문에 벽면에서의 그 슬립 유체가 그러니까 슬립이란 말은 뭐냐면은 미끄러진다는 건데 벽면에서 유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도를 우리가 다음 같이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각 지점에서의 속도를 정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유량을 한번 보려고 해요. 유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유량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각 지점에서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어, 사실 이 유량은 Q는 앞에서는 평균 속도 곱하기 면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평균 속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의 그 부분적인 DQ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DQ는 뭐냐면은 U 곱하기 DA입니다. DA. 자, DA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임의의 R인 지점에서의 여기 이 지점의 속도.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여기가 파이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눈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벨로시티 프로파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은 파이프가 일단 그 가운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심에서도 R만큼 떨어진 거기에 여기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근데 얘의 속도가 지금 다 U가 일정하게 R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조그만한 여기에 굉장히 작은 이 면적, 조그만한 면적, 미분의 개념으로 이 조그만한 면적에다가 지금 속도는 일정하니까 얘를 곱하면 되는데 이 면적을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얘를 평평하게 핀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필 수가 있는데 여기 가로 길이가 뭐예요? 이게 길이가 R이니까 가로 길이가 2파이 R이죠? 그럼 세로 길이는 DR이겠죠? 왜냐면은 R에서 그 굉장히 작은 여기 부분을 DR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아래 면적인데 우리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U 가로 길이 2파이 R DR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
2 파이 r dr. 지금 우리가 얘를 마지막에 계산했는데 얘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그 조그마한 단위에서의 유정을 구하고 그거를 다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dq가 나왔고 dr이 나왔으니까 얘를 적분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정적분을 이용할 건데 정적분을 이용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음, 왼쪽은 전체를 다 할 거고 오른쪽은 0에서부터 d분의 2까지 하겠죠. d분의 2까지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볼게요. 여기 u가 여기 식이 있는데 제가 식을 안 가져왔군요. 여기 식이 있었으니까 얘를 여기 위에다가 다음 식을 넣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왼쪽은 q 전체 q일 테고요. 그러면 여기에 상수를 앞으로 빼줄게요. 2파이 vc 정도 빠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r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r-4r 세제곱 d제곱 dr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적분을 해주면은 2파이 vc 2분의 r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r 4제곱 0 d 2 그죠? 하게 된다고 하면은 q는 2파이 vc 8분의 r d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d 4제곱이 되고 얘는 어, 얘는 얘는 해보세요. 8분의 파이 vc d 제곱이 됩니다. d 제곱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 d 제곱이 되면 아래 d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vc를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vc를 다시 vc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카피 vc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지막에 얻게 되는 식은 q는 파이 d 4제곱 델타 p 분의 128 뮤 l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균 유랑 계산할게요. 그러면 평균 유랑 계산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면적을 나눠주게 되면 평균 속도 나오겠죠? 평균 속도 average velocity 앞에서 다른 거는 앞에서는 속도를 u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 v예요. v 이 velocity average velocity 계산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정의가 q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따라서 v는 어, v는 c가 나옵니다. 혹은 v는 여기 vc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vc는 32 μl 분의 rt 제곱 여기까지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겐 포아제유 이게 프랑스 사람이고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겐 포아제유 방정식을 우리가 방금 유도를 한 겁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어서 또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